네, 맞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저는 늘 약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또 버텨야 합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우연히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정말 맛있다라는 표현을 개맛있다라고 하고 정말 좋다를 개좋아라고 하더군요. 평범하고 단정해 보이는 여학생 입에서 졸라 짜증나, 완전 쩔어,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듣다 보면 그 또래 애들 사이에선 다들 쓰고 있는 말들인 거죠. 존버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지금 존버하고 있어 하면 지금 힘들어도 버티는 중이야 라는 뜻이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존버라고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하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들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가장들 역시 존버러들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드림셀러에서 펴낸 권소 작가의 버티고 있어도 당신은 슈퍼스타입니다. 저자 역시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처지이기에 젖은 낙엽처럼 직장에 딱 달라붙어 일상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존버로 중 한 사람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짬짬이 쓴 글들을 모아 엮은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이야기입니다만,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웃고 울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삶의 애환을 유쾌하고도 솔직하게 쓴 글이 많은 웃음과 공감을 주는데요.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나는 그만두지 않기로 했다. 잘하는 일 할래? 좋아하는 일 할래? 자기 개발을 주제로 하는 책과 강연에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다. 답은 뻔하다. 당연하게도 좋아하는 일을 하란다. 나도 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나는 여기에 반드시 다음 한 가지 질문을 추가하고 싶다. 연봉이 얼만데요? 또는 1년에 얼마 벌 수 있는데요? 그래, 나 속물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있잖아, 당신은 안 그런가? 혼자 사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답시고 대책도 없이 그만둔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어찌되었든 지금보다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므로 당신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된다. 당신의 직업이 잘하는 일이 곧 좋아하는 일이라면 먼저 축하한다. 그런 당신이 너무나도 부럽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된다. 차라리 쉽다. 문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어쩌다 보니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다. 출근하기 싫은 걸 보니 일단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일을 무지하게 잘하는 건 아니고, 더는 묻지 말아줘요. 회사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었던 때가 있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주된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다. 나는 인간관계에 서툴렀다.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주었던 상처는 고스란히 내게 돌아왔다. 힘들었다. 속된 말로 내가 진짜 돈만 있었어도 당장 때려치웠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자라나는 청춘들에게 할 말은 아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는 나처럼 세상에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니 뭐니 해도 money다. 어쩔 수 없다. 먹고 사는 집만 보장된다면 당장 회사를 뛰쳐나오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느낌상 쥐꼬리만한 월급에 매달린 채 출근하는 매일 아침이 힘들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 그 끈을 놓아버릴 수 없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줄을 붙잡고 일터로 향한다. 언제부턴가 젖은 낙엽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비에 젖은 플라타너스 낙엽이 바닥에 찰싹부터 잘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버티는 직장인에 비유한 말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가슴에 품은 사표를 종이로 옮겨줬고 싶을 때마다 나는 젖은 낙엽을 떠올린다. 버티느냐, 그만두느냐. 정답은 없다. 그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살면 된다. 나는 젖은 낙엽이 되기로 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했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조금만 더 버티자였다. 나는 그렇게 젖은 낙엽이 되어 하루를 견뎌냈다. 시간의 힘은 위대했다.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고 나는 다시 힘을 내고 있다. 그때 결심했다. 버텨내겠다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 견디고 또 견디겠다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쉰이 되기 전에 은퇴라는 걸 하고 싶다. 현재의 업이 종료됨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월급을 포함해 직장이 주는 모든 혜택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우선 경제적 자립이 필수다. 급여를 받지 않아도 될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불려야 한다. 소비는 물론 투자에도 신경 써야 할 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즐겁게 버틸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조건 건강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적인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내가 계속해서 글을 쓰는 이유도 같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 딱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뭔데? 자신 있게 키보드를 두드리다가도 이 질문 앞에서는 늘 멈칫하게 된다. 나는 무엇을 원할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다. 답답하고 애매한 날들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보채지 말자.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글을 써보는 거다. 나는 직장인이다. 동시에 남편이자 아빠다. 섣부른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을 주지 않는다. 나는 현재를 버텨내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직장인 필수 공식
일은 일. 직장인에게 공통된 주제가 있으니 직장 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얘기다. 어쨌거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에 직장에 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중요 과제다. 버티기 한판을 시전하고 있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공식이 있다. 모두 밑줄 긋고 암기하기 바란다. 일은 일이다. 여기에서 일은 원이 아니라 워크라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다면 일은 일이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인가? 여기에 일을 일로 보지 못했던 한 인간이 있다. 몇 년 전,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간다. 오늘의 마지막 업무로 임원회의 결과를 각 부서에 알리는 문서를 작성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나름대로 여러 번 꼼꼼하게 검토했으니 괜찮겠지? 할 일도 끝났으니 이제 퇴근하고 주말을 즐기자. 퇴근 후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회사 생각이 났다. 가만, 내가 올린 공문 제대로 쓴 거 맞겠지?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들어 노트북을 켜고 전자결제 시스템에 접속했다. 윗분들이 벌써 결제를 다 끝내셨네. 월요일에 회사 가서 발송하면 되겠다. 그런데 오마이 갓김치, 맙소사 오탈자가 떡하니 보인다. 그것도 회의차 수를 잘못 표기했다. 15차를 14차라고 썼네. 전에 쓴 문서를 불러와 재작성하다 본문만 수정하고 제목은 그대로 두었나 보다. 아, 미치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몸은 분명 집에 있는데 마음은 일찌감치 회사로 가 있다. 어떡하지? 팀장님한테 이실직고 해야겠지? 아니야. 그 양반 성격에 또 융단 폭격 맞을라. 입쓱 닦고 그냥 넘어가? 아니다. 나중에 문서 받은 쪽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다시 고쳐서 보내는 게 맞아. 아, 젠장. 또 깨지겠네. 숫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변했다. 머릿속이 회사 생각으로 가득 차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즐거움으로 도배되어야 할 불금은 말 그대로 헬금이 되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행복해야 할 주말이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사라졌다. 휴식은커녕 주말 내내 불안과 두려움으로 생매장을 당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아, 정말 최악이다. 여기까지. 눈치챘겠지만 이것은 내 얘기다. 일을 일로 보지 못한 덕에 주말 내내 지옥의 가시밭길을 걸었다.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상사에게 깨지기 싫어서? 오탈자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나의 업무 능력이 한심스러워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 때문에? 다 틀렸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나 자신을 일과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은 일이 아니라 일은 나였기 때문이다. 까놓고 얘기해보자.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에 나를 갖다 집어넣을수록 우연의 장단에 나를 맞추는 꼴이다.
일이 잘 되면 기분도 좋겠지만 안 되면 또 어떡할 건데? 내 감정을 거기 일에 풀어놓고 업앤다운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안함과 두려움이 싹트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먹히는 거다. 일 따위에게. 일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한 발짝 빠져나와 관찰하듯 보는 게 포인트. 회사에서도 회사 생각, 집에 와도 회사 생각. 가끔은 그렇다. 몸은 퇴근했으나 마음은 퇴근하지 못했던 날들. 도대체 회사가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조금만,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거리를 두자. 그래도 괜찮다. 직장인으로 살기로 한 이상 나는 이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탈자 하나에 오발탄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도 얼른 거기에서 빠져나와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나는 나고 일은 일이다. 나는 나고 회사는 회사다. 일은 나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은 일이다. 내가 아니다. 어머니의 꿈. 외할머니는 6명의 자식을 낳으셨다. 어머니는 그중 첫째 딸로 태어났다. 나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모른다. 시골에서 태어나 간신히 학교에 다녔다는 것 말고는 당신 얘기를 좀처럼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국졸이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 가난한 집 맏딸이 그랬듯 온갖 집안일에 동생들까지 돌봐야 했을 테다. 어머니는 키가 작다. 148cm 정도 되려나? 하지만 기억 속 어머니는 말 그대로 작은 거인이었다. 날고 긴다는 엄마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했고 큰아들을 전교회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자모회장이 되었다. 감투 욕심이 있으셨나? 막내 아들이 중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던 날 어머니의 들썩이던 어깨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비교적 모범생이었던 형과 달리 나는 사춘기 때부터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 상위권이었던 성적은 청평호에서 번지점프를 하듯 수직으로 낙하했고 옆 학교 여학생과 연애하느라 집 전화를 붙들고 살았으며 불량까지는 아니었지만 술과 담배에도 손을 댔다. 어머니는 지금도 나만 보면 서울대 갈놈이 맨날 놀다가 망했다며 아쉬운 소리를 쏟아내신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좋아했다. 좋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받들어 모셨다. 일례로 내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우리 집 담을 넘다가 다리가 부러졌던 일이 있었다. 대문이 잠겼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나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집에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있었다. 아니 그럼 초인종을 눌러야지 왜 안 그랬냐 물었더니 아버지가 깰까봐 그랬단다. 아이고 오만이야.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 지금도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된 그분을 모시고 산다. 삼시세끼를 챙기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도 데리고 가신다. 한 번은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다. 아버지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냐고.
돌아온 대답은 대단히 의외였다. 잘생겨서란다. 실로 어마무시한 콩깍지가 아닐 수 없다. 50년 결혼 생활을 버티게 해준 것이 눈꺼풀에 쓰인 콩껍데기 때문이라니 그저 경이롭다. 얼마 전 아이를 데리고 내려가 며칠 동안 고향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하루를 관찰했다. 밖에 나갈 일도 없었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는지 조용히 지켜봤다. 정말 서프라이즈였다. 어머니는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앉거나 누워서 쉬지 않으셨다. 밥을 짓고 청소와 빨래를 하고 뒷뜰에 나가 고추를 따고 마당에 세워놓은 내차까지 닦아주셨다. 아들에게 줄 반찬을 싸고 시장에 나가 사과를 사오고 손자와 놀아주고 아버지를 챙겼다. 어머니의 하루는 말 그대로 어메이징했다.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을까? 여전히 어머니는 거인이었다. 어머니는 자식들 시집장가를 보내고도 바빴다. 한동안은 손주들을 돌본다고 매주 월요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 금요일 저녁 다시 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42이 된 나도 어디 가면 아재, 아저씨, 상꼰대로 불리겠지만 어머니 앞에서 언제나 철없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아들 잘 지내? 김치 다 먹었어? 잘 있죠. 근데 엄마는 안부 인사가 왜 그래요? 김치 다 먹었냐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번에 엄청 많이 주셨잖아. 다른 반찬은 안 떨어졌니? 네, 아직 괜찮아요. 더덕무침 해줄까? 괜찮다니깐. 아직 있어요. 깻잎 절여놓은 거 있는데 가져갈래? 그것도 아직 있어. 너 좋아하는 초고추장도 해놨어. 다 떨어졌다며. 아, 알았어요, 알았어. 주말에 내려갈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나도 부모가 되어버려서 그런 걸까? 눈치가 부쩍 들어간다. 이제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김치 다 먹었어는 우리 아들 보고 싶다. 다른 반찬은 안 떨어졌니는 우리 아들 보고 싶다 투. 더덕무침 해줄까는 사랑해. 깻잎 절여놓은 거 있는데 가져갈래는 많이. 너 좋아하는 초고추장도 해놨어. 다 떨어졌다면은 엄마 마음 알지? 70 중반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이제 누가 봐도 할머니가 되었다. 쭈글쭈글한 주름에 여기저기 달아 뭉툭해진 표정. 구부정한 허리에 예전보다 살이 빠져 더 작아 보이는 우리 엄마. 하지만 나는 안다.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는 영원히 거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 나 역시 그녀를 오래도록 보고 싶다. 아재의 기술, 나쁜 일 대처법. 브런치에 새벽 달리기 글을 한번 올렸다가 졸지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지런한 사람 이미지가 생겼지만 사실 나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다. 나의 본 모습은 부지런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주에 월, 수, 금 3일을 뒤자던 다짐은
수요일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월, 목, 토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이 되자 그 계획은 다시 월, 금, 일로 탈바꿈했다. 역시 나는 이런 게 어울린다. 그래도 이렇게 느슨한 내가 싫지 않으니 참 다행이다. 하여간 오늘도 늦잠을 잤다. 동시에 달리기는 저 하늘 높이. 알람 소리에 완벽하게 눈을 떴지만 머릿속 세포의 바다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지난주에 주문한 달리기용 시계가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쉬자. 또 아내와 아이가 거실에 자고 있는데 현관문을 여닫을 때 자동으로 불이 켜질 테고 그러면 깰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오늘은 쉬자. 몇 개 더 있지만 여기까지. 늘 그렇듯 하기 싫은 구실은 잘도 만들어낸다. 그렇게 어영부영 하루가 시작됐다.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출근 마지노선까지 침대에서 꿈틀거리다가 억지로 일어나 씻고 아이 옷을 입혀 차에 태웠다.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정차 중이었다. 쿵. 뭐야? 이 무슨 소리야? 몇 달 전 겪었던 교통사고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뒤쪽에서 느껴진 작지 않은 충격에 자동으로 몸이 부르르 떨렸다. 동시에 허리에 통증이 몰려왔다. 우리 또 사고가 난 거야? 뒤를 돌아보니 엄마 품에 안겨 잠을 자던 아이가 놀란 듯 깨어나 말똥말똥 아빠를 쳐다보고 있다. 여보, 아들, 괜찮아? 문을 열고 내렸다. 뒷차, 그러니까 내 차를 들이받은 마트 배송 차량 운전자는 내리자마자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건넸다. 잠깐 졸았단다.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신호대기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가 이 사달이 났나 보다. 나 역시 무지하게 피곤할 때 가끔 그런 적이 있었으니 충분히 이해된다. 화를 낼 것도 없이 빠르게 사고 처리를 했다. 크게 다친 사람이 없으니 정말 다행이긴 한데 몇 달 사이에 2번이나 교통사고를 겪다니. 그것도 모두 상대방 과실로. 이거 무슨 액땜이지? 앞으로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는 거냐? 하여튼 긍정적이다. 운전해본 사람이라면 알 테다.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와서 박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살다 보면 그렇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때가 있다. 누구의 탓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도로 위에서도, 회사 업무에서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 그게 아닌데. 내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디서든 나쁜 일은 생겨난다.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채워진 입막에도 그중 하나겠지. 더워 죽겠는데 마스크는 써야 하고 친구도 제대로 못 만나고 답답하다. 싫다. 밉다. 짜증이 차오른다. 물론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성격도 변하는 걸까? 나는 요즘 내가 참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나쁜 일, 힘든 일에 조금 관대해졌다고 할까? 예전에 비해서다.
예전에 비해서. 순간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울 순 있어도 그것을 길게 가져가진 않으려고 한다. 왜냐고? 그래봤자 나만 힘들잖아. 뭐하러 그렇게 살아? 웃고 떠들고 즐겁게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이런 느낌? 하여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죽자고 매달려 지지고 볶지 말자는 거다. 그럴수록 내 얼굴만 홀쭉해질 테니. 요즘 자꾸 얼굴에 살이 빠진다. 늙어 보여. 어느 작가의 책 제목처럼 힘들고 괴로운 일은 굳이 정면으로 돌파할 필요가 없다. 그냥 측면으로 슬쩍 흘려보내자. 소설 속 무림의 고수는 날아드는 검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툭툭 건드리면서 그저 나를 피해 지나가도록 둘 뿐이다. 나 역시 이런 검술의 고수가 되고 싶다. 과연 내가 죽기 전에 물 흐르듯이 사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래 살다 보면 어쩌면 그쪽 동네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분노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 대신 내가 가는 길을 사랑하고 함께 걷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빡시게 해보자.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안 해봐서 그렇지 못할 것도 없다. 오늘은 근자감으로 하얗게 불태웠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또 여러 강연가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 네, 맞습니다. 너무 지당한 얘기죠. 그럴 수 있다면 진작 그렇게 했겠죠. 이런저런 이유로 결과적으로 내 직업과 기호를 일치시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100배, 1000배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고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또 버티며 산다고 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걸까요? 그렇게 살 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고요. 그 또한 나의 삶입니다. 인생은 뭘 하며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방점이 있지 않을까요? 나를 믿고 의지하며 잠든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버틸 준비를 하고 각오를 다지는 우리의 존버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